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정부에서 돈은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준 정부 물러나라 하는 그런 종북활동 민노총에 사무실 빼라 지원을 중단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민노총 어떻습니까? 종북활동 순수하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 아니면 근로조건 개선하라 이런 구호가 나온 지는 정말 옛말이 됐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에게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이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무 환경 또 이 공장 이 노동 현장 여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순수한 노동, 운동 이런 것들은 뭐 100번 좋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권, 인간권, 인간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민노총의 그 활동은 과연 순수한 노동 환경일까요? 노동운동일까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색이 굉장히 짙게 깔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민노총.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에서는 바로 그 슬로건으로 민노총을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려놓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진작에 벌써 한 6개월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3월부터 두 가지 올해 역점사항이 그렇습니다. 민노총을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려놓자 하는 그런 슬로건. 또 하나는 뭡니까? 네이버 피해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 언론사도 아닌 네이버가 언론의 그런 좌장으로서 언론사를 주무럭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편향보도를 방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 네이버 바로 세우기 또 민노총 해체 이것을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3월부터 앞장서서 중앙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이른바 어젠다 이슈를 처음으로 설정을 한 게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여러분들 다시피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이미 아니다. 벌써 꽤 됐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었죠. 그런 민노총 예를 들어봐라 하면 제가 예를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노총의 조직국장 조직쟁의국장이 어떻습니까? 북한의 간첩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지령대로 활동하다가 지금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지령 그대로 자 이번 달 그 구호는 플랜카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른바 윤석열 퇴진 그 다음에 김건희 구속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붙여야 된다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면은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김건희는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플래카드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 도대체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미 정치 활동을 자기들이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그래서 민노총의 조직국장 이른바 세컨드맨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밑에 거기 조직국장이 두 번째로 힘을 쓰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체포가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민노총을 가만히 둬야 되느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민노총의 국고 보조금이 무려 3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한노총도 그렇고 30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게 글쎄 참 여러분들도 아주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 반정부 투쟁을 하는 민노총에 왜 30억 원을 지원을 해? 물론 윤석열 정부는 퇴진 운동을 이 친구들이 하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나 그 전에 김대중 또 노무현 이 정권에서는 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하고 빌붙어서 자기들의 일속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챙기기에 아주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에서 이게 점점 늘어서 30억 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썼다는군요.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30억 원에 국가에서 받아서 사무실을,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러니컬하죠. 윤 정부 입장에서는 국고 보조금, 이게 바로 우리가 다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냈더니 그걸 모아서 30억 원을 민노총에 주고, 민노총은 그 돈을 기반으로 사무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고 오히려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돈을 준 사람한테 물러나라, 윤석열 퇴진하고 김건희를 구속시켜라 라고 그런 구호를 하는 마당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바로 지난주에 규정 위반이다 라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을 지금 담긴 것입니다. 이런 공문을 민노총에 전달을 했는데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 민노총의 아주 본관입니다. 본관. 이게 경향신문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이른바 서대문 쪽에서 광화문으로 갈 때 오른쪽에 경향신문이라고 쓴 그 건물에 바로 민노총 그 사무실이 있는 것이죠. 민노총의 아주 그 총본산입니다. 거기에 물론 경향신문도 이른바 한겨레와 더불어 친민주당의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꼭 뭐 좌파 언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친민주당의 색채를 많이 드러내는 그 신문사가 위치한 건물에 민노총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민노총에 지급된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위반 사항이 확연됐다. 그래서 이를 시정, 너 이거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실태를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로부터 약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모아서 30억 원을 민노총에 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경향신문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 1천만 원 중 97%인 18억 5천만 원, 또 경향신문 별관의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 5천만 원 중 7억 2,4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끌어다가 그 사무실 임차료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민노총 서울 본부 19억 중에서 18억 원을, 또 금속노조 5억 중에서 3억 7천만 원, 사무금융연맹 5억 중에서 3억 4천만 원, 보건의료노조 2억 2천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 전액을 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군요. 화학섬유노조 또 서비스연맹도 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저걸 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려 34억 8천만 원 중에서 29억 8천만 원을 정부에서 준 보조금으로 이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정부에서 돈은 다 받아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준 정부 물러나라 하는 그런 셈이니까요. 자, 그럼 어떤 게 규정이 위반일까? 정부가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여러분 아시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빌린 사무실이 운영 부실해서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에 정부 측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할 겁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근저당 선권을 하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제1 우선순위를 은행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돈을 떼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게 바로 근저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은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민노총 본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물론 별도 건물의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 등도 근저당을 설정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떼여도 우리 정부 돈이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로 민노총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내로남불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이거는 정말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유 뭐 만약에 해서 정부 돈 떼어도 뭐 정부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불관은 나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2월까지 직전 연도의 재정 수지 현황과 임차 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자신들이 정부와 동급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때는 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가 주주다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배가 배꼽으로 나온 것이죠. 야, 정부 측에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해도 우리 아이고 줄 필요 없어. 왜? 정부와 우리는 동급이다. 누가 누구한테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래? 안 주지 마.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텃세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매년 2월까지 그런 현황 등을 정부에 다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배 밖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이미 명령한 상태.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민노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주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민노총이 공은 민노총으로 넘어가서 고민을 하겠죠. 지금처럼 그냥 정부 측의 그런 이 결정 사항을 에이고 내비도 우리가 뭐 안 주면 그만이지 제대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이른바 배짱을 튕길지 아니면 야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이런 그 민노총 손봐주기, 민노총 해체 이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민노총의 반응이 나오면 그때 또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10월 사퇴 후임의 K의원, 제가 김두관, 김부겸 중에서 김부겸 총리까지를 하고 이재명의 얘기를 그다지 고분고분 듣지 않을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김두관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종북을 활동한 민노총 사무실 빼라, 지원을 중단할 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